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은 모두 다 참아야 된다. 모두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참고 끊으셨습니다. 단 것을 참고 밀가루를 참고 먹고 싶은 걸 막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또 자신과 싸우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싸움 자체가 결국 자율신경을 긴장시키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듭니다. 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음식만 바꿔도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병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식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고치는 거죠. 다만 이 음식은 내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성난치병, 특히 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집니다. 계속 몸이 무겁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더 좋은 걸 먹어야겠다. 더 열심히 참고 막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딱 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방식이 몸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긴장시키고 있는가.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암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검사상으로는 뭐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몸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막 속은 항상 좀 더부룩하고 피로가 계속 쌓인다고 그러고 잠은 또 깊지 않고 밤까지 이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분이죠. 이분이 처음에 하셨던 방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입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은 모두 다 참아야 된다. 모두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참고 끊으셨습니다. 단 것을 참고 밀가루를 참고 먹고 싶은 걸 막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또 자신과 싸우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흔히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막 본능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 자체가 결국 자율신경을 긴장시키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듭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막 참고 억누르고 버티는 상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미 몸의 병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참고 억누르고 버티는 상태로 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참는 방식으로 음식까지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는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5-3 식사법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은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걸 충분히 먼저 먹는 겁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자연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 순서만 바꾼다고 먹는 게 똑같은데. 그런데요, 몸은 참 정직합니다. 변화는 수치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피로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가 오고 나서야 염증 수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요, 막 참고 버티는 억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야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5-3 식사법은 나쁜 음식을 무조건 끊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순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몸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은요, 면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음식은 장 환경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단이 바뀌면 장내 미생물과 염증 상태가 빠르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소화가 먼저 안정되고 에너지가 회복되고 수면이 좋아지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수치가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몸은 느낌, 기능, 수치, 이 순서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계속 깨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할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무엇을 더 한 게 아닙니다. 좀 줄이고 순서를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은 싸움으로 바뀌지 않는다. 흐름이 바뀌어야 바뀐다. 우리는 늘 이건 먹지 말아야지, 딱 참아야지, 병에 좋은 것을 더 찾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몸은 편안할 때 회복합니다. 긴장할 때가 아니라 이완될 때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몸과 같이 가세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어떤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원리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몸은 이미 회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단지 그 흐름이 막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안에 잠든 이사를 깨어나기를,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회복하는 데는 딱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음식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 스트레스 관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 생활의 리듬이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 잘 자야 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체온과 순환.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례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또 뭘 먹느냐가 중요하겠구나, 어떤 걸 먹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막 또 음식을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에는. 우리가 음식은 하루에 2-3번 먹지만 숨은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를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으로는 병을 치료하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호흡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난치병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신기해요. 호흡이요, 다 얕고요, 짧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에 딱 막혀 있고 산소는 세포 깊숙이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왜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호흡을 가장 먼저 봅니다. 들어오면 호흡부터 유심히 바라봅니다. 말할 때의 숨, 가만히 있을 때의 숨, 또 눈을 감고 있을 때의 숨. 근데 거의 대부분 정말 숨이 짧고 얕습니다. 가슴으로만 숨을 쉬고 배는 또 굳어 있고 길게 내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요 참고 억누르고 긴장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호흡에 기업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막히면 숨길이 막힙니다. 숨길이 막히면 몸의 흐름도 막힙니다. 결국 숨의 흐름이 막힌 삶은 면역이 막힌 삶이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산소는 정말 면역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의 3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할 때 이 산소가 필수적입니다. 면역세포가 움직이려면 꼭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산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면역세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인데요. 백혈구는 산소를 이용해서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이 공격력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독과 회복 작용인데요. 간과 신장은 산소를 사용해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회복은 느려지죠. 그리고 결론은 단순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약해지고 회복은 늦어지고 병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과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밝혀진 부분인데요. 저산소 환경에서는 CIF1 알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의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몸이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하나의 신호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 균형이 깨지게 되고 세포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결국 에너지가 줄어들고 피로가 쌓이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이건 뭐 우리 의학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배운 거 아닌가요? 즉 산소 부족은 보이지 않는 기능 저하를 만드는 겁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하여튼 모두들 숨이 얕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멀끔 쉬고 어깨가 막 들썩이고 어깨가 올라오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호흡이 깊숙이 아랫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만성 피로, 불면, 불안, 소화 문제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호흡을 좀 이렇게 좀 바꿔만 드려도 놀랍게도 몸이 바로 따뜻해지고 잠이 또 깊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변하는 경우가 이 호흡을 바꿨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빨리 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이 산소를 하나의 치유의 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일본의 자연치유 의사 고다미치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온과 산소가 올라가면 회복은 저절로 시작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의 기본 원리입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세포 영양이 전달되고 그때 면역이 살아나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즉 산소는 몸을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먹을지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숨 쉴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보다 더 빠르게 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은 긴장 만들고 깊은 호흡은 회복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호흡이 바뀌면 몸의 흐름이 바뀝니다. 즉 호흡은 가장 빠르게 몸을 바꾸는 하나의 버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호흡을 통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면역이 살아난다. 오늘 단 한 10분 눈을 감고 내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관심 있게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호흡이 깊은지 얕은지 빠른지 느린지 그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